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이 월요일이에요. 왠지 월요일에는 회사를 가기도 싫고, 갔다 오면 조금 피곤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평소에는 주말에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평일에 퇴근을 하고 나서 찍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평일에 말을 많이 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찍으면 뭐랄까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조금 지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한국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택배와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은 정말 택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택배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배송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의 택배,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한국에서는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배송이 도착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집 앞으로 내가 주문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도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산 골짜기에 산다거나 시골에 산다거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섬에 살더라도 늦어도 이틀이나 3일 안에는 도착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 물건을 주문했을 때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쉽게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나라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라 안에서의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같은 물류를 보낼 때에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보낼 때에도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택배를 전달하는 물류 회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물류 회사를 선택할 때 더 빠르게 배송을 꼼꼼하게 해주는 곳들을 선택하겠죠. 이런 물류 회사들 간의 경쟁도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정확한 주소 시스템이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문한 물건이 배송이 지연되었다 할 때는 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사이트의 포인트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으로는 그렇게까지 물건을 주문한 게 늦게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일주일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일주일이 대수일까요? 사실 집 밖으로 안 나가고도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요즘에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잖아요. 쌀이나 식빵, 과자 같은 음식은 물론이고 두루마리 휴지,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등등의 생활 필수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 한국의 알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쿠팡입니다. 이 쿠팡이라는 사이트는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빠른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쿠팡에서는 빠른 배송이라는 이름 대신에 특별히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처럼 배송이 빠르다는 의미예요. 쿠팡 사이트에서는 시금치나 오이, 가지 같은 채소도 구매할 수 있고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청소용품이나 옷이나 놀러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목베개, 선글라스 등등 이런 잡다한 것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볼 때 이 쿠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쿠팡과도 비슷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이트는 마켓컬리입니다. 이 마켓컬리는 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사이트예요. 종종 할인 쿠폰을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은 음식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마켓컬리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마켓컬리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11번가입니다. 사실 이 11번가라는 사이트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도 이 11번가에서 무언가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11번가나 또 G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종종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요. 예를 들면 신발이라거나 혹은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줘야 할 때 그런 것들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메프나 SS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SSG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마트 쓱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쓱 배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채소나 간식, 음료수 같은 것들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이 네이버는 구글처럼 검색도 할 수 있는 검색 기반 엔진 사이트이기도 하면서 그 사이트 안에서 물건도 팔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가격 비교도 하고 후기도 살펴보고 다양한 판매처들을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물론 네이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위메프 등등 많은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선호했어요. 한국에도 코스트코라고 하는 창고형 매장이 있는데요. 이 코스트코에 한번 가게 되면 도저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엄청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스트코에 직접 가지 않고 대신에 코스트코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도 해요. 저도 가끔 간식을 구매할 때 코스트코에 가기는 너무 머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주문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특별한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배송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라는 기업에서는 이 새벽 배송을 해줍니다. 내가 자기 전에 밤 12시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이 다음날 7시 이전에 우리 집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자기 전에 식재료를 주문했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니. 이렇게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솔직히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아이를 키워서 바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배송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오전 10시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당일에 그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제가 주문해 보았을 때는 보통 밤 10시 전이면 물건이 도착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제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쿠팡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이런 서비스들은 유료 회원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평소에도 많이 쿠팡을 활용하지만 특히 여행을 가기 전에 더욱 많이 사용해 본다고 하셨어요. 여행을 가기 전이면 왠지 갑자기 떠오르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목베개라든지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쿠팡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12시가 지나기 전에만 그 물건을 구매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그게 도착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반 대형 할인점에 갔을 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택배가 왔을 때 도대체 택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 택배를 전달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을 그냥 문 앞에 놔달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물건을 주문할 때 기사님께 요청 사항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부재 중이면 연락해 주세요. 부재 중이라는 말은 지금 집에 없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문 앞에 놔주세요. 혹은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세요. 여러 가지 등등 내가 원하는 요청 사항을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냥 문 앞에 물건을 두어도 누군가가 쉽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 물건이 집 앞에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저야 이렇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만 어떤 분들은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요즘 생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는 무인 택배함이 많이 생겼어요. 무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 택배함은 말 그대로 택배를 두는 곳을 말합니다. 이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먼저 집배원님께서 무인 택배함에 그 물건을 넣고 비밀번호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물건을 수령하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물건을 받는 사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위치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 내가 직접 택배를 받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물건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아파트에는 공동현관이 있어요. 공동현관이라고 하는 건 1층이나 지하 주차장에 모두가 공동으로 출입하는 현관문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사님들도 이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비밀번호를 아예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주문할 때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기입을 해두어야 기사님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빠른 배송, 간단한 주문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 여기서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반품과 교환도 간단해요. 내가 주문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교환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환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어플에 들어가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반품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 반품 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도 함께 적어야 하는데요. 사유는 쉽게 말하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라고 한다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물건이 별로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물건 중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서 왔어요 라고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따라서 반품을 할 때 들어가는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혹은 택배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물류, 인기 기업 어디였죠? 맞습니다. 쿠팡입니다. 이 쿠팡에서는 유료 회원들에 한해서 그 사람이 30일 안에는 무조건 반품을 해줍니다. 사유가 그냥 단순 변심이더라도 무조건 100%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반품 신청을 마치고 나면 내가 받았던 상품을 다시 처음 상태처럼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반품이라고 크게 글씨를 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집 앞에 내려놓으면 다음날 기사님이 와서 수거를 해갈 거예요. 시간이 며칠 지난 후에 결제했던 금액이 다시 내 통장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반품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면 아마 업체에서 새로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품과 교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내가 할 거라곤 다시 물건을 싸고 반품 신청을 하고 문 앞에 내두는 일이 전부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 혹은 한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팁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팁은 리뷰를 잘 살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리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리뷰를 남기면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리뷰를 잘 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리뷰를 쓰는 것에도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이 리뷰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남긴 후기를 읽어보면서 이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 미리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뷰를 확인해 볼 때에는 특히 사진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왠지 글만 있는 것보다 사진이 함께 있는 후기를 보았을 때 저는 신뢰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인 쿠폰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알림받기를 하면 배송비를 좀 할인해 준다거나 적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 나중에 물건을 구매할 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포인트 적립이나 적용, 그리고 쿠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경제적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겠죠.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산 적은 없지만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사면 뭔가 덤을 준다거나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커머셜 방송을 잘 확인하면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한 시즌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던가 아니면 여름이 끝나서 여름 시즌 오프 행사를 할 때라든지 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이 더욱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요즘 여름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름 시즌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가격이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겨울철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 친구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는 12월인데요. 그때 트리를 사게 되면 트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물건이 비싸지니까요. 18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기가 큰 트리였는데 한 7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트리를 세워놓아도 생각보다 예쁘고
그 트리를 보면서 12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후기가 좋은지, 이때 사진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쿠폰을 주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이 물건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인지 여러 가지 이 꿀팁들을 적용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만 있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러하듯 늘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단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온라인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나에게 딱 필요한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고 나서 실망한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특히 신발 같은 걸 구매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발이 좀 작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신발을 살 때에도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곤 합니다. 근데 직접 신어볼 수가 없으니까 배송을 받았을 때 크기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쿠팡에서 양파 같은 걸 자주 구매해요. 그런데 이 양파가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재료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소비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실감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집에는 계속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걸 본다면 그 물건을 똑같은 걸 쉽게 주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집에는 옷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택배 상자를 한번 열게 되면 택배 상자도 있지, 그 안에 비닐이나 뽁뽁이 같은 포장재도 들어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택배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닐 완충제를 대신해서 종이로 된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택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문제입니다. 과로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리가 온 상황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쿠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간단하게 12시 이전에 물건을 구매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건이 와 있다는 건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너무 많이 택배를 시키다 보니 그만큼 일을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을 하기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쿠팡에서는 묶음 배송을 권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새벽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과 새벽 배송이 아닌 일반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그냥 주문하게 된다면 사실 기사님이 새벽에도 한 번 와야 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배송하는 어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 일해야 할 것을 한 번에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로 문제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온라인 쇼핑이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나 과소비 문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문제 등등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 중에는 한번 한국의 물건을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번호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혹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와 역직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구라고 하는 건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에요. 직접 구매, 줄임말이라 직구라고 합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는 줄임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 직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베트남, 태국 등등 가까운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에서도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아마존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허브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예를 들어 폴로라는 브랜드의 옷을 산다거나 혹은 평소에 챙겨 먹는 영양제가 다 떨어졌을 때 이런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국 제품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걸 역직구라고 해요. 역이라는 건 반대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아무래도 한류가 더욱 발달하고 있다 보니 K-뷰티, K-굿즈, K-패션 등등 이런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역직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구매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다면 그걸 구매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국의 물건들도 전 세계로 배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택배와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새벽 배송, 무인 택배함 등등 한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과 한국의 택배가 발달한 이유, 그리고 한국의 특별한 배송 문화였던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과 택배는 빠르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온라인 배송이 아닌 중고장터를 조금 더 활용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활용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택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의 경험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남겨주시는 댓글들 덕분에 저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듣고 싶은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